3월 17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3월 점도표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올해 7차례, 내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추후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올해 5에서 6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2.5%를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34만 5천 배를 깜짝 증가하며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CNN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미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정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예상이 됐던 대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은 6차례 회의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하며 빠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중립국화와 관련된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6차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을 밝히면서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평가 속에 오늘 나스닥 지수 무려 3.7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13,436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지수 역시 1.55% 상승하며 34,060선을 웃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도 2.24% 상승하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1%에서 3%대 강한 급등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 국채금리가 급등세 보인 이후에 계속해서 국채금리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2년물의 경우에는 4.36% 상승하면서 1.94%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죠. 0.56% 상승하면서 2.17%, 2%대 초반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더 자세한 시황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미 증시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미 증시 굉장히 빠른 급등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미국 증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표명도 우호적이었고요. 한편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양적 긴축을 5월부터 시작할 것을 시사하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했었고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는 견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자 재차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특히 나스닥의 강세가 특징이었는데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FOMC 직후에는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상승분을 반납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1.55%, S&P 500은 2.24%, 나스닥은 3.77%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FOMC 결과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사항들 좀 짚어주세요.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점도표를 감안 올해 말까지 추가로 6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연준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제 전망 관련해서는 올해 실업률은 유지했지만 GDP 성장률을 기존의 4.0%에서 2.8%로
핵심 PC 인플레이션은 2.7%에서 4.1%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를 시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적 긴축은 5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한편 이제 파월 연준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상승 압력의 위험에 주의를 하고 있고 금리를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다며 매파적인 발언을 장 초반에는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고 경기 침체 위험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하반기에 하락이 시작되고 내년에는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미 증시는 연준의 추가 6번의 금리 인상과 5월 양적 긴축 시작 발표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했었지만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로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좀 보였습니다. 이는 매파적인 연준의 움직임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은 불확실성 해소와 향후 긍정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적인 종목들 전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3월 16일 수요일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39개월 만에 탈제로 금리를 선언했습니다. 고금리는 주식 같은 자산의 현재 가치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장 기술주 어땠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오늘장에서는 파월의 발언이 예상에 크게 지나지 않으면서 안도감에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메타가 6%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다만 이 주가는 최고가 $384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메타는 $203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 또한 강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하이 공장을 며칠간 운영 중단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으나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 주목했습니다. 러시아의 요구 사항이 점점 현실적이 되고 진전을 보인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경제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에 집중했습니다. 니오와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두 자리 퍼센티지 상승을 보인 가운데 테슬라도 오늘 장에서 5%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840에 마감했습니다. 웰스파고가 엔비디아를 시그니처 픽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다가오는 투자자의 날에 엔비디아가 좋은 공지를 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최근의 시장 약세로 인해 리스크 보상이 매력적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엔비디아 또한 6.63% 올라주면서 $244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은 섹터별로 희비를 달리하는 모습인데요. 우선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는 반도체 쏙스 ETF와 기술주 QQQ ETF 건재했습니다. 각각 5%와 3%씩 상승했습니다. S&P 500 섹터별로 봤을 때 크게 금융주와 임의소비재 섹터가 상승하고 헬스케어나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의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개별 종목들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마트는 4월 말까지 5만 명의 직원을 더 고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퍼스널 쇼퍼와 배송 운전자,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직종을 채워 넣어 온라인 식료품 사업과 광고 사업 분야를 키워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월마트 오늘장에선 약부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45에 마감했습니다. 악시오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캐나다 백화점 체인 허드슨베이와 사모펀드 회사 시카모어 파트너스가 콜스를 인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에서 콜스 주가 17%나 상승하면서 $63에 마감했습니다. 이 며칠간 미국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맥을 추스르지 못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해외 상장한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수요일장에서는 정말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기술주에 대한 압력도 이제 그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알리바바가 36% 크게 올라주면서 $104에 마감했습니다. 징뚱닷컴과 핀두오도 같은 종목들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방산주 두 곳이 희비를 달리했습니다. 먼저 로키드 마틴이 오늘 장에서 6% 넘게 빠지면서 $421에 마감을 했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미국 정부가 2023년에 F-35 제트기를 생각보다 적게 구입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입니다. 한편 에어로 바이오먼트는 NBC 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회사의 드론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10% 랠리로 장을 마쳤습니다.
배럴드가 자사 선택 종목으로 선택하면서 보잉의 주가가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 장에서 5% 상승하면서 188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연중으로 보면 주가 아직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37 맥스가 중국에서 운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기 전에 저점 매수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번스타인은 마이크론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올려잡았습니다. 회사가 올해 하반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크게 올라주면서 현재 주가 79달러입니다. 컴퓨터에 노턴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이버 보안 백신 회사 노턴 라이프록은 오늘 장에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회사 경쟁사 아베스트를 86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것에 대해 반독점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13% 빠지면서 2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뮤직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스페인의 축구팀인 FC 바르셀로나 경기장과 티셔츠 스폰서십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축구공처럼 튀어올랐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앞으로 4년 동안 스포티파이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게 됩니다. 오늘 장에서 7.86% 올라주면서 133달러에 주가 마감했습니다. 이 번스타인이 화요일에 공급망 문제가 나이키에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가 중국에서 최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나이키 오늘 장에서는 4.85% 올라주면서 12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종목 스타벅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CEO 케빈 존슨이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년간의 직위에서 내려오면서 임시 CEO로는 하워드 술츠가 돌아오겠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중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2% 랠리를 보일 수 있다며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스타벅스는 5% 올라주면서 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마감 시황 살펴봤고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국제유가가 최근 2주간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를 주시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낙폭을 어제보단 줄였지만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18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을 뒤집고 443만 배럴 넘는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WTI는 94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대두 선물 가격은요 0.4% 하락하면서 부실당 1,650센트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명 가격은 장중에 121센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1% 정도 상승하면서 119센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락했던 커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등하면서 현재 2%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달러와 약세에 따른 커피 숏 커버링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네, 설탕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1% 가까운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또 옥수수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부실당 730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던 밀 가격 오늘 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7%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부 합의점에 근접해 있다며 중립국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밀 가격이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금속 원자재 가격들도 살펴봐야겠죠. 니켈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250% 급등하면서 거래가 중단됐었죠. 이 런던 금속거래소는 16일 어제였죠. 이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오늘장 니켈은 5%대 하락하고 있고요.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과 다른 비철금속 거래 가격에 대한 상하한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니켈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폭을 최소 상하 5%로 제한했고요. 또 나머지 전기동이나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은 15% 가격 제한을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석도 오늘 장에서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연과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은 1% 가까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또 주석 3% 넘게 떨어지고 있고 구리 2% 넘게, 알루미늄도 모두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대 상승하고 있는 건데 톤당 3,36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루미늄 공급 증가에 대한 전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루미늄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러시아의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최고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당시 최고점으로부터 10% 정도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납의 경우에도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2%가 넘게 하락했는데 톤당 2,26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금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을 주시한 가운데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1,9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포가 최고치였던 이번 달 정점인 2,078달러 선 대비 7% 정도 떨어진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 가격은 소폭 하락하면서 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 영향을 줬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6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됐는데 올해 말 기준금리가 1.9%로 예상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돌아와서 금리 인상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인데 궁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간 25베이시스 포인트다, 아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다라면서 금리 인상의 폭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0.25%에서 0.5%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건 정확하게 3년 3개월 만입니다. 또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6차례 FOMC 회의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매번 25베이시스 포인트씩 이루어진다면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1.75%에서 2%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는 금리를 3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서 딱 한 명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강력한 매파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만이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지지했습니다. 연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직 행보가 명확하지 않은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다음 FOMC 회의에서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인 MBS에서 감축하는 것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르면은 5월에 개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 블랙록이 올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5%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마지막으로 IEA,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원유 시장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공급 위기에 처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나타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자본시장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줄여나간 모양새입니다. 주가 폭락의 발단이 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이 보였다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분기 경제를 반드시 올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홍콩의 항생지수는 하루에만 9% 이상 날아올랐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27%와 23%가량 올랐습니다. 이 비리비리는 무려 41% 가까이, 그리고 징둥닷컴도 36%가량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니오와 바이두도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목해서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5개의 전기차 기업들의 상승세도 견인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효과가 있었지만 또 다른 호재가 있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회담에 진전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이치방크는 최근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한 것이 압박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쟁이 종식된다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정말 큰 폭으로 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요. 또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중립국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산운용사 베어링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미국 대신에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가깝게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미국이 추가 지원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한화로는 9,876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에 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전체 지원액은 2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그리고 헬리콥터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눈에 띄는 건 지원 품목에 드론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재차 요청해온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이나 대안 차원의 전투기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 발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의회 화상 연설 직후에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보에는 러시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제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재 대상으로 삼게 될 러시아 인사들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자세히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 일부가 이제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회성 움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34만 5천 배럴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국제유가 진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돌아와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곡선에서 일부 구간이 역전됐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일부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일회성 움직임에 그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본 현상은 FOMC 회의를 앞둔 지난 1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MCAP는 7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는데 이는 볼록성 해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인 MBS를 보유 혹은 매도하는 경우에는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할 때 국채를 매도해서 채권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불필요하게 긴축 정책을 이어나가거나 미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흐름은 7년물과 10년물 이외에 다른 구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후에 역전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2년물과 10년물 간의 스프레드를 주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사이의 일드 커브 역전은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두 국채 스프레드는 30 베이시스 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네, 역전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평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급등한 뉴욕 증시소 ETF 시장 흐름은 어땠는지 이혜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중국 기업과 유로스톡스 50 ETF는 올랐는데요. 반면 니켈과 곡물 관련 ETF는 내렸습니다. 먼저 중국 기업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상장 폐지 위기가 부각되면서 연일 내렸는데요. 앞서 이슈에서도 전해드렸듯 어제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류허 부총리 주재로 특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규제와 관련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중국 빅테크를 둘러싼 규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됐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대형주 기술주들의 주가를 반영하는 항생 테크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22.2% 급등하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뉴욕에서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알리바바는 약 36%, 텐센트는 약 33%, 메이투아는 약 40% 올랐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KWEB인 크레인시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39.40% 오르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유로스톡스 50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유럽 증시는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휴전을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르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1.62%, 프랑스 까크 지수는 3.68%, 독일의 닥스 지수는 3.76%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50개 기업을 따라가는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4.0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좋은 흐름 보이자 유럽 관련 ETF도 크게 올랐습니다. 티커명 FEG인 SPDR 유로스톡스 50 ETF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83% 오르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니켈 ETN입니다. 니켈 거래는 현지 시각 16일인 오늘 다시 시작됐는데요. 오늘장 니켈 현물 가격은 5% 떨어지며 거래소가 새로 설정한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 거래를 다시 중단했는데요. 기술적 결함으로 몇 거래가 가격이 하한가를 찍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니켈 ETF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티커명 JJN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니켈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니켈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3.95% 빠졌습니다. 다음은 곡물 ETF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오르던 곡물 가격은 오늘장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내린 건데요. 특히 밀 가격은 7%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밀 외에도 옥수수는 약 3%, 콩은 약 0.51% 하락했습니다. 티커명 GRU인 Elements Linked to the ICE BOFAML 코모디티 인덱스 엑스트라 그레인 토탈 리턴 ETN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웨디시 엑스포트 크레딧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GRU는 밀, 옥수수, 콩, 대두박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8.5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